지병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는 부동산 투자유형 세 번째로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 과점 주주의 간주취득세, 각사음도소득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 투자 수익을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하고 과점 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219페이지입니다. 자, 법인 취득세 중과고요. 자, 볼게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 대도시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중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대도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대도시 볼게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대도시라고 해요. 그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어딘지를 아셔야겠죠? 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어요. 서울은 전 지역이고요. 인천은 다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에요. 제외되는 지역 볼게요. 강화군, 웅진군, 서구, 인천 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이런 데를 제외한 곳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되고요. 경기도는 다음 지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래요. 그럼 아닌 곳을 볼게요. 경기도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거. 화성시 있죠. 그 다음에 용인시 있죠. 그리고 파주시 있죠. 김포시 이런 데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단지 볼게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 산업단지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가산하고 구로가 있고요. 일반 산업단지는 서울 온수 산업단지와 마곡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강동 일반 산업단지가 지정되는 거에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도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중과 보면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 대도시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대도시 안이나 밖이나 취득했을 때 상관없이 얘는 중과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매매 법인 하시는 분들이 본점을 아까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 예를 들면 화성시나 용인시나 김포시, 파주시 이런 데에다가 본점 소재지를 하고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법인 취득세, 법인이 주택 같은 걸 취득했을 때 중과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중과되는 건 법인이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내에 있고 그리고 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때만 중과되고요. 나머지 경우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과된다는 게 몇 퍼센트가 중과됩니까? 자, 주택 볼게요. 주택은 6억 원 이하면 취득세율만 보신다면 1%죠, 1%. 근데 여기에다가 4%가 가산돼요. 그래서 1%가 중과되면 5%가 되는 거고요. 9억 초과분 볼게요. 주택이 9억 초과분이면 취득세율이 3%죠. 3%에다가 4%가 가산돼서 중과세율은 7%가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 상가도 기본세율이 4%인데 여기다 4%가 추가가 되겠죠. 추가되면 8%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좀 개인하고 다른 점 하나 더 볼게요. 개인의 경우는 4주택 이상 주택을 유상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율이 올해부터 4%가 적용되죠. 근데 법인은 여기에서 제외됐어요. 법인은 4주택 이상 취득해도 4% 취득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법인 매매사업자 하면서 유리한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중과를 적용받았을 때 이걸 배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내시면 돼요. 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취득세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하고 가액 요건은 없고요. 면적하고 가액 요건 없고요. 임대도 단기임대 또는 장기임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과점 주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책자는 224페이지입니다. 과점 주주는
주주 한 명과 주주 한 명과 그와 특수관계자, 주주 한 명과 그와 특수관계자 합쳐가지고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한 자를 과점주주라고 해요. 자, 그럼 과점주주가 됐을 때 불이익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2차 납세의무고요. 두 번째는 간주취득세예요.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지방세나 국세 같은 걸 체납했을 때 누군가는 내야 되는데 그 과점주주 니네가 내라.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요. 간주취득세는 과점주가 되면은 사실상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관리, 운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과점주가 됐을 때 네가 법인에 있는 자산을 취득한 걸로 박아서 취득세를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점주주가 됐을 때 무조건 다 간주취득세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적용한 때가 있어요. 그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요. 자, 내가 부동산 매매 법인을 설립했다고 볼게요. 자, 설립할 때 주주를 남편이 40%, 부인이 40%, 자녀가 20%, 이런 100% 되죠. 이렇게 남편, 부인, 자녀는 가족이죠. 가족이면 특수관계자예요. 자,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얘네들 묶으면 과점주주가 되는 거죠.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한 특수관계. 이러면 얘네가 가점주주가 돼요. 근데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간주취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이거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도 간주취득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매매법인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주주를 다 가족분들을 넣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족분들로 주주를 구성한다고 하면 과점주주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법인 설립할 때 남편 40%, 부인 40%, 자녀 20% 주식을 이렇게 형성을 했어요. 그럼 100%죠. 다 특수관계자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했고 나중에 주식 변동이 있었어요. 이 남편 주식을 부인하고 자녀한테 줬다고 볼게요. 그래서 부인이 40%에서 50%가 됐고요. 자녀가 20%에서 50%가 됐어요. 남편이 빠진 거죠. 자, 그러면은 법인 설립할 때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100%고 주식 변동이 있어도 부인하고 자녀는 가족이기 때문에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결국은 100%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변동이 없죠. 이럴 때도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법인 설립할 때 남편, 부인, 타인, 이번 타인 들어갔어요. 남편이 40%, 부인이 40%, 타인이 20%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남편과 부인은 가족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죠. 그럼 특수관계자 주식의 합을 보면 80%죠. 80%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은 과점주주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고 나중에 이게 주식이 변동이 있었어요. 타인의 주식을 남편과 부인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40%에서 50% 됐고요. 부인이 40%에서 50% 됐어요. 그러니까 타인께 빠진 거죠. 타인께 빠졌어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80%였는데 나중에 주식 변동이 있었을 때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100%가 된 거죠. 20%가 늘어난 거죠. 자, 이럴 때는 과점주주의 주식 변동이 있었을 때는 간주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럴 때 간주취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볼게요. 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10억이라고 볼게요. 10억이에요. 자, 그럼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간주취득세가 과세가 될 텐데 그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냐면요. 장부가액, 법인의 부동산 장부가액 곱하기 그 다음에 주식이 늘어난 비율 10% 늘어났죠. 남편이 40%에서 50%니까 10% 늘어났죠. 10% 곱하기 간주취득세율이 2%예요. 2%. 자, 이렇게 산정을 하면은 200만원 나와요. 그럼 남편도 200만원 내야 하고요. 부인도 200만원 내셔야 하고, 이렇게 돼요. 이게 간주취득세입니다. 자, 오늘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하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